안녕하세요. 저희의 팀 이름은 청기차로 서울시 청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아이디어와 기획 단계를 설명드리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처리하였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및 기획과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저희 팀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청년 친화 강소 기업과 서울시 일자리 카페, 취업 날개 서비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먼저 서울시 일자리 카페와 취업 날개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일자리 카페는 비대면 면접을 볼 만한 시설을 갖추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취업 날개의 서비스는 면접 시 필요한 양복을 대여해주는 업체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강소기업 선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선정 기준을 토대로 선정합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지, 고용 유지율이 높은지, 산재 사망 사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합니다. 이렇게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두었지만 대기업 등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 자리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훨씬 많지만 막상 정보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설령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알고 있고 기업에 대해 찾아보려고 해도 워크넷에서는 자료를 리스트 형식으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어려워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과 같이 서울시의 일자리 카페, 취업 날개 서비스,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청기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푸드트럭 위치 기반 플랫폼, 사이버 캠퍼스 캘린더 개선 프로젝트, 주택 청약 캘린더 프로젝트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제가 청기차인데요. 데이터 핸들링의 어려움,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유로 주제를 고르다 보니 주제 선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9주차에 최종 주제가 선정되고 10주차에는 데이터 수집, 12주차에는 데이터 전처리, 13주차와 14주차에는 R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15주차에는 유튜브 영상 제작과 발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은 인터넷에 퍼져 있어서 한 곳으로 모아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를 가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데이터는 청년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청년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21년과 22년에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그 중에서 사업 장면과 소재지, 업종, 베스트 선정 분야를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업종에 대한 데이터에서 약 95%를 차지하는 정보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을 제외한 적은 개수의 분야인 기업의 분야는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업자 등록번호 데이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일자리 카페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카페 데이터에서는 카페명, 이용시간, 상세 주소, 데이터를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필요없는 간략 소개, 공간 소개 등의 데이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날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로 기업의 규모와 위도, 경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21년, 22년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엑셀의 조건부 서식 중복값 기능을 이용하여 중복 데이터만 처리하고 수집한 변수를 추가하여 2년 연속 선정된 기업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기업 규모에 대한 데이터의 결측치는 캐치,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5곳에서 6곳의 웹사이트에서 수작업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현재는 변경된 기업명과 주소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결측치를 찾아낸 후 이를 입력하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기본적으로 워크넷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소값이 아닌 위도와 경도의 값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업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취업 날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수집해야 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파이썬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위경도 값을 알기 위해 지오코딩을 진행했습니다. 주소값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명 주소와 같은 주소명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지오코딩은 이런 주소명을 위도, 경도와 같은 지리적 위치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용한 API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오코딩 API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웹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분들이 기업의 규모에 대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규모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근무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정보를 말합니다. 저희 팀은 청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수집하기 위해 웹크롤링을 활용했습니다.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의 CSS 셀렉터와 크롬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날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날개 서비스 업체의 개수는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장대의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파이썬 웹크롤링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수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 정보의 시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팀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이를 지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웹페이지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도에 서울시 일자리 카페와 취업날개 서비스 업체의 위치를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청년치나 강소기업의 위치 및 정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팀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관련 서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고 그 중에서도 깃허브에 올라온 완성작들과 블로그의 글들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참고한 자료들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됨과 동시에 완성된 훌륭한 결과물들을 보며 우리도 한번 저렇게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동기부여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R을 선택하였고 사용한 패키지는 RStudio에서 개발한 R샤이니와 타이디버스 그리고 리플렛을 이용했습니다. R샤이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위해 무료 오픈소스 R 패키지입니다. 다음의 사진과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리플렛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리플렛이 인식할 수 있게끔 사용한 패키지가 타이디버스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의 리스트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임금과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분야에서 더 자주 그리고 많이 선정된 기업이 우선순위에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1번이 21년과 22년 모두 임금 우수 분야에 선정된 기업이고, 기업 2번은 21년에 임금 우수 분야에 선정되었지만 22년에 선정되지 못했다면 기업 1번이 기업 2번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동률인 그룹 내에서 최근에 더 많이 선정된 기업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2년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취준생, 대학생들은 이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의 1순위로 경제적 여유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리스트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완성한 결과물을 시연한 영상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친화 강소 기업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왼쪽 패널에서는 사용자가 기업의 업종과 선정된 기업의 우수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는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이 있으며 베스트 선정 분야에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 안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각각의 항목을 선택하여 그 조건에 맞는 업체들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들을 리스트 형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구현된 마커들을 클릭해보면 기업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 패널에서는 연도별로 탭을 나누어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2개년 연속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여주는 기업 리스트들은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나열됩니다. 더불어 저희는 이 페이지의 주요 고객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바로 일자리 카페들과 의류 대여 서비스입니다. 각 탭에 들어가시면 청년 친화 강소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도를 비롯해 간단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팝업, 그리고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민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2023년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 명만 공개되어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선정된 기업의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데이터를 추가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은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워크넷이 선정한 청년 친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특화 분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점을 이용하여 더 좋은 서비스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원 소개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팀은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저희 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마음가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전기차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